안녕하세요.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엄마와 함께 작은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사실 엄마도 저도 식당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서 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고민이 많았어요. 15년 전 제 인생이 벼랑 끝에 선 적이 있었는데요. 차라리 돈을 빼앗기라도 했어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폐인 취급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믿었던 사람이 제 등을 친 것 같아서 화가 나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너 이렇게 살다가 고난을 당해도 너를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해. 싫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집을 버려도 좋다. 그렇다고 집에만 틀어박혀서는 얘 살면 해결이 되니 안 되겠다. 너 이대로 있다가 말라 죽겠어. 엄마가 너랑 같이 할 수 있는 것 알아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이러고 있는 게 다 고난이야. 아, 깜깜한 집에서 햇빛 한 번 안 보고 몇 달째 틀어박혀서 살았는데 그 모습을 본 엄마가 결단을 내리더라고요. 너랑 나랑 가게 하나 같이 해보자. 무슨 가게를 해? 우리가 뭐 할 줄 안다고 배우고 같이 개발하면서 하면 되는 거지? 아내가 대단한 음식을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자식 밥차를 준다는 생각으로 정성껏 만들어 보면 돼. 엄마 친구가 한정식집 크게 하잖아. 거기서 몇 개월 배울 거야? 솔직히 식당을 아무나 하나 싶었죠. 그렇게 차려서 망한 가게를 일뜨게 본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음식 좀 한다 해서 식당에 차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정말 매일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배우고 우리 가게의 10배가 넘는 규모로 운영한 곳에서 많은 노하우를 배워왔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직 팔아서 가게를 얻은 엄마께서 장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성실하게 시간을 지켜 이렇게 해라. 그냥 나와 서서히 따라해라. 도식당에 나와 그게 더 중요해져 라고 하셨어요. 안녕하다면 사셨을 뿐인데 엄마까지 나서니 처음에는 한 수 없이 나가서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멀리 와서 돈까지 내고 밥을 먹고 간 사람들을 보니까 괜히 재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무엇을 눈정하게 되면서 저도 메뉴를 만들고 논의하면서 엄마와 하나하나 느리지만 조금씩 만들어 나갔죠.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니 입소문이 돌면서 집밥이 그리운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지금은 제법 장사도 잘 되고 일부러 멀리까지 온다는 손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힘이 좀 나더라고요.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람 하나 살랐다 해도 과언이 아닌 소중한 곳이에요. 하루가 모자르게 밥과 나물부터 음식을 준비하느라 사용했을 엄두를 못했는데 이번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 휴가를 보내기로 하면서 여유가 좀 생겨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음식은 잘해도 괴솜씨는 영광이라서 걱정이 많은데 부족해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식당을 열기 전엔 1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그 당시 일은 아직도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안 가라네요.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은행을 다니면서 그의 많은 월급을 받고 일했었어요. 주은 직장이 입사에 기회가 생기면서 안정적으로 다니다 보니 좋은 혼사 자리에 저를 소개하는 데도 많았죠. 그런데 그랑 자리에서 만나면 긴장이 돼서 그런지 제대로 말도 못하고 돌아올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 생각은 꿈도 못 꾸고 일만 열심히 하면서 지내다가 친구 소개로 전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 친구랑 밥을 먹는데 대학 선배가 불쌍하다면서 밥을 먹이고 싶다는 거예요. 제 주변엔 다들 번듯한 차를 타고 집을 마련하느라 바쁜 남자들 뿐이었는데 공부하늘 하고 어렵게 사는 남자를 그때 처음 보게 됐죠. 딴 세상이 사는 사람 같더라고요. 인사에 여기 우리 학교 선배이자 교수 준비하는 일주라고 해. 그리고 여기엔 은행간인 내 친구 그냥 백수질 무슨 교수식이나 여 아니에요? 공부하다가 나이 막 먹어서 해주 선배입니다. 좋은 게 없네요. 종종 근처 오면 조 밥도 잘 써주고 가고 그래요. 선배가 사야 하는데 후배한테 얻어먹기 나오고 참 내가 미리 투자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아파요.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먹고 그런 좋죠. 일단 둘이 이야기하고 있어?
나 잠깐 회사 갔다 올게. 갑자기 친구가 회사를 더 쉬 들어가야 한다며 좋은 보는 선배란 남자와 저만 남겨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색한 분위기에서 서로 주영이 밥만 먹고 있는데 먼저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시는 일은 잘 맞아요. 작은 도 많죠. 아무래도 일이 많기는 해요. 은행 간 이 친구들 다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남자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데 불편함도 크겠어요. 여자들은 대 눈치 안 보고 불쾌한 말도 되게 하더라고요. 잘 아시네요. 다들 배려가 부족해요. 주위에 일하는 친구가 몇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말이 잘 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사람이 공부하는 역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대화도 재밌었어요. 꾸준히 한 분야를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진중함도 느껴지고 좋아 보였어요. 아, 이걸 드리고 가도 될까요? 그렇게 말한 후 헤어지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요즘에 잘 읽고 있다는 책 한 권을 제게 주더라고요. 아무 데서도 안 파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받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읽고 돌려줬으면 좋겠네요. 나중에요.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방구석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는데 재미를 못 느꼈는데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른 분야이지만 이야기도 잘 통한 것 같고 또 뵈면 좋겠네요. 그러더니 책 마지막 페이지에 자기 핸드폰 번호를 써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도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질 않았는데 2달쯤 지났을 때 이 책을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문자를 보냈더니 연락 기다렸어요. 오성희 씨, 변한 날 볼까요?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제 온기에 대한 답을 줬죠. 그렇게 우리는 몇 개월간 꾸준히 만나며 호감을 확인했고 그 사람이 교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유가 있던 제가 많은 것을 도와줬어요. 정말 성실히 공부하는 과정이 느껴졌기요. 때문에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한 분야 전문가가 되고 싶은 바람으로 저도 함께 그의 꿈에 잇따르기 했죠. 그리고 제 시대에는 여자가 돈을 내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런 저를 보며 하나같이 말리더라고요. 열심히 번 돈 남자 뒷바라지에 다 쓰게 생겼다. 너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무섭네. 결혼할 거야. 그 사람도 그렇고 다 더 부모님께 교수 되고 나면 바로 인사드리러 가죠. 그랬어. 그놈의 교수는 대체 언제 되는 거야? 너 그러다 늙어찍기 잔을 들면 어쩔래. 그런 이야기 해도 우리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어 없고 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논문을 발표하고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건 정말 하나씩 해나가는 걸 보며 언젠간 교수가 될 거라고 저는 굳게 생각합니다. 믿었죠. 그런데 우리 둘의 만남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은 해주셨어요. 내가 보기엔 둘이 전 야만 성격인데 상극이 그래. 그래도 만나면서 별로 선적도 없어. 분명히 한쪽이 계속 참고 했거나 안 써보려고 하니까 그렇겠지. 너 선배 도와주고 있지? 그냥 조금씩. 그러니까 두 회사 있는 돈으로 얽힌 거야? 사랑이 아니고 돈 때문에 선배가 억지로 참고 지내는 거일 수도 있다고. 내가 이런 이야기까진 안 하고 싶었는데 그 선배가 좋아한 여자들을 다 알거든. 근데 네 스타일 아니야. 저에게 날 소개시켜줄 때만 해도 세상에 이런 남자 없다면서 성품도 좋고 오래 지켜봐도 한결같아서 전에 잠시 좋아했던 적도 있다고 말하더니 이제와 알고 싶지 않은 과거까지 될 것 같아요. 주며 말을 해주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못을 박은 남편에 대한 단죄를 지어라고요. 그리고 내가 보기엔 교수 저금했어요. 네 앞에선 그렇게 곧 교수가 될 거라며 믿어주는 것 같던 이때부터 이런 생각하는 게 무서웠어요. 교수는 안 된다니까 절대로 만나다가 적당히 해야죠. 저는 주위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준 주변 우려와 다르게 남편은 교수 채용 발표 날 바로 그날 저에게 전화가 와서 당장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날이 오는구나. 너무 좋아서 그래? 내가 1년씩 늘 때마다 얼마나 속이 탔는데. 혹시라도 다른 남자가 낚아채 간다면 어쩌나 하고 말이지. 내심 남편이 교수가 안 되고 결혼 약속도 못 지킬 거란 생각을 주변에서 많이들 했던 것 같은데
그들 앞에서 보란 듯이 이런 결과를 보여준 이 몇 배로 더 뿌듯했어요. 그리고 결혼에서도 남편에 대해 변화오는 믿음으로 우린 각자 일을 하면서 잘 지내쳐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하루에 내 시간을 지키며 공부하는 남편에게 저는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서 주고 그런 것을 누구보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주는 게 아깝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남편을 도왔다는 걸 알게 된 시댁에서도 저에 대한 고마움이 많아서 그런지 결혼 후에 딱히 문제될 만한 일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괜찮은 남자를 고르느라 결혼을 못하고 있던 혜주가 한 번씩 정도가 지나 준이를 벌리더라고요.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왜, 무슨 일인데? 아니, 기 남편 아니지 선배의 하루만 빌려줄 수 있어요. 남편을 빌려달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보며 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건도 아니고 합작해 빌린다는 거야? 아니, 애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자꾸 고백을 안 하잖아. 아무래도 나한테 관심 있어 보이는 남자가 있다 생각하면 진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저녁 먹고 딱 하루 마음.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솔직히 너 결혼하게 만든 사람 누구냐? 친구가 이렇게 외로하면 좋은 사람 만나게 주던가. 지만 잘 살려고 생각하지? 나는 아예 없진. 이 머릿속에 아니야 왜 없어? 나도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당연히 더 생각하는 들뚜가 있어야 말이지. 직장에 다 아저씨들 뿐인 거 너도 알면서.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오줌 믿을 만한 사람이 너하고 선배밖에 없으면 이런 부탁을 다 하겠냐고. 한 번만 이 사람 아군, 나도 결혼까지 가 알고 싶어서 그래? 예, 그래? 알았어. 저로서는 이해가 가는 일은 아니었어요. 구주 남자에게 속이는 주가 질가면서 마음을 얻는 게 좋은 방식은 아니란 생각이 있었는데 사람마다 다 사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결혼까지 생각한다는데 뭐라도 도움을 주자는 생각으로 친구의 일을 도와주기로 했죠. 그런데 그 일을 시작으로 계속 비슷한 일을 자꾸만 되더라고요. 남편도 한두 번 듣고 난처해 하는 것 같아 어느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하루는 혜주가 아침 일찍부터 집에 찾아와서 절 보더니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왜 그래? 나도 무슨 일이라도 있어. 어디에 안 좋아? 아무래도 너한테 말을 해야 살 것 같아서 창백하게 얼굴이 지른 혜주를 보며 제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진정할 수 있게 따뜻한 차 안전을 해서 오는데 선배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내가 말했었지. 결혼 전에 선배가 좋아하는 여자가 네 스타일은 아니라고. 얼마 전에 같이 술 한잔 한 날 내가 취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성대가 나에 덮친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회주는 본인이 일을 혼자 갖고 있으면 감당이 안 될 일이라서 저에게 왔다고 말을 꺼내는 내내 힘들어하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남편은 공부밖에는 모르고 이런 일을 순진하게 짝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모르는 다른 모습이 있었나 싶은 생각에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쌓아온 모든 믿음이 순식간에 금이 가는 기분이었죠. 자세하게 이야기해봐. 너도 몸살 기운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아봐야 할 것 같아. 나는 오늘 대학병원을 찾아볼까 생각 중이야. 우리 남편에게 학원 일화를 얘기했는데 인정을 해줬어. 너한테 처음 말하는 거야? 아냐 라고 배설했지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알아. 내 몸은 내가 책임져야겠어. 하루 아침에 꿈꿀만한 가정생활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나서 넋을 잃고 앉아 있었어. 그러다가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다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 집에서 8시간을 가만히 앉아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얘기했지. 제발 나한테 숨기지 말고 말해줘 라고 했어. 물론 그랬던데 무슨 일이 있었니? 술 마셨어. 무슨 짓을 한 거야? 호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술 마신 건 당신도 알잖아. 그 문제로 오늘 혜주가 왔다 갔어. 무슨 문제니? 9시에 나 자려졌는데 인수하고 당신이 덮쳤다고 해주는데 그렇게 느끼고 있어? 지금 그러자 산말에 남편은 기가 막히네 라며 냉수를 연거푸 마시면서
어딨어? 아니, 아내가 연락해 볼게. 아마 안 받을 거야. 상신 얼굴 보기에 불편하다. 이제 사람 산다. 사이게 무슨 일이야? 그날 각자 헤어지고 집으로 온 게 전부인데. 당신도 기억하잖아. 나 10시 넘어 바로 왔어. 누가? 누굴? 봐도 없어. 아, 내가 미쳤어. 남편은 억울하다며 길길이 날뛰는데. 이 일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목격자도 없는 게 환장할 노릇이야. 그러더니 새벽 늦게 해주에 전화가. 걸려와 생각해봤는데 나 이대로 너 굴에서 못 살 것 같아. 그래, 나도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러지 말고 남편하고 우리 다 같이 얘기해보는 건 어때요? 너는 친구인 내 말 믿지. 남자들 술 마시면 순간 황이 쳐서 그런 짓 해놓고 절대 아니라고 잡아떼서 나 분명 같이 만나면 억울하다고 기억도 없다고. 그렇게 뻐내다만 되는 거지? 그리고 얼굴 보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아니, 마음이 중요하지. 멀쩡한 가정 좋은 대학 교수 그 두 개를 내가 다 유지하면서 살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노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싶어. 일은 안건들에게. 근데 내가 아끼는 친구하고 둘이 살게 할 순 없어. 빨리 이혼해. 그게 내가 결정한 최선이야. 지금 생각하면 충분히 이상한 말이었는데 그때는 저도 뭐에 홀렸는지 삼자대면 해볼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워낙 친구가 그 상황을 불편해했고 이혼이라는 결정을 본인이 한 것도 찝찝하긴 했지만 우선 친구의 이야기를 존중해서 들어주고 싶었죠. 그런데 남편하고 대화하면 할수록 남편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어서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아마 지금 상황이었으면 블랙박스나 CCTV를 찾아서 볼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았던 터라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뾰족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던 참에 남편이 이 상황을 너무 힘들어하더니 자리 좁게 물고 죽고 싶다. 대체 어디 가서 일을 발표하는 거야. 난 아닌데. 방법이 없어. 내가 검사도 받아보라는데 그걸 쉴 수치스럽다고. 우리의 이야기하는 게 줄 것 같아. 뭐라고? 아, 당신까지 왜 그래? 양가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부모님들한테 피해주고 우리 둘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싶어. 나는 그래, 그건 변화. 오, 정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구나. 당신 일도 못하게 하려고 했지. 나도 당신이란 사람, 내가 겪은 게 있으니까 아닐 수 있겠다고 생각. 또 해외. 그런데 이미 당했다고 생각하는 여자 입장에선 이 상황 뭐라도 하나는 내놓아야 맞는 것 같아. 당신이 교수 되기까지 몇 년 걸린 걸 회가 안 흔들 전에 나한테 연락해서 일은 안 건드리겠다고 했었어. 이 옷만 하면 내가 그걸 고맙다고 받아야 하는 거야? 당시에는 일이라도 유지해야 하니 헤어져도 멀쩡하게 살지.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게 생긴 자체로 이해하기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 차라리 남편과 성격 문제가 있다거나 큰 일이 생겨서 윤회 배정하게 됐으면 억울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한 결정으로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갈수록 친구의 상태는 심해지더군요. 죽고 싶어. 수치스러워서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다음 날엔 다른 사람이 돼서 너희 아버지 직장 찾아갔어. 내가 이 일을 알리면 평생에 온 일까지 사위 덕에 다 끝장날 것 같은데 뜰 괜찮을 것 같아. 양가 부모님 좋다고 엉망으로 만들어주어 협박까지 오는데 그걸 들어주고 있는 게 고통이었죠. 그래서 저도 하루는 참다 이야기했어요.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아서 그런데 산불가 가서 진료를 받아줄 수 없을까? 증거가 있어요. 우리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해주어야 부탁이 그러죠. 친구는 남편 대학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겠다며 울음장을 노턴하고요. 증거는 없더라도 그런 방식은 명예를 실추시키기엔 딱 좋은 이야기를 얻죠. 그래서 저는 힘든 결정을 남편과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직업도 잃고 가중도 잃은 상황이 더 최악이니까 그나마 내어줄 수 있는 것 하나를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우린 짧은 시간을 뒤로 하고
서로를 위해 좋게 이혼을 했어요. 남편도 그동안 주에게 받은 것들이 고맙다면서 당신이 집이랑 다 갖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난 필요 없어. 서로가 원했던 이유는 아니었으니까. 이제 남편도 본인이 규수한 대로 일하며 모은 것을 까시다 내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하고 나니 친구는 늘 소리도 없이 자취를 감췄죠. 마치 없었던 일처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2년이 넘게 그런 상황에 지쳐가던 저도 남편하고 연락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긴 싸움으로 모두 심적으로 지친 상태였어요. 그리고 한 번씩 남편은 본인 이름으로 엄마나 저에게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그게 미안함을 표시인지 모르게 쓰잖아 받을 때마다 연락을 한 번 할까 싶기도 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에 그냥 참았어요. 그리고 5년쯤 시간이 흘렀을 때 갑자기 저랑 남편을 이혼시킨 친구가 외국 생활을 종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왔다며 모임에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좀보다 밝아진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어요. 쭌, 우리 그간 일도 많았는데 이번에 볼 수 있는 것을 나중에 단둘이 찬 한잔 하면 어떨까? 나는 널 가장 그리워하지만 쟤 걸어오면 안 되니까 친구로서 다시 만남이라도 하고 싶어서 전과 같을 순 없을 것 같았어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연락을 걸어온 그 친구 때문에 잠깐이라도 얼굴을 비추자 싶어서 모임 자리에 갔는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의 곁에 서 있던 남자는 다름 아닌 조아 이혼 안전 남편이었어요.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니 그 자리에서 깽판을 치고 쑥대밭을 만드는 건 머릿속으로 밖에 안 되더라고요. 암해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와 몇 날 며칠을 울고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그게 그 때문에 더 분이 풀리지 않았죠. 그냥 좋게 바람이 나서 헤어져 달라고 했으면 2년 동안 그런 마음고생은 안 해도 될 일이었나요? 종종 돈을 보내어도 남편에게 갖고 있던 미안함까지 한순간에 바닥에 버리더군요. 뭔가 그 놈들에게 복수를 해주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무엇보다 제가 무너져서 그럴 기운조차 낼 수가 없었죠. 그렇게 엄마와 식당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엄마도 물은 초 안 보고 사는 게 살 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눈과 귀를 막으며 묵묵히 식당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밖에 직원들이 이상한 사람이 기웃거린다면서 주차장에서 일하는 동시에 남자 직원을 부르더라고요. 왜 그래요? 누가 왔어? 아니, 수석한 남자가 가지는 안 들어오고 혼자 와서 사안을 보는데 아유. 아무래도 찝찝해서 여기 와 있으라고 했어요. 식당에 여자가 많은 걸 알고 안 너무 서운해요. 밥 먹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누가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주로 차를 타고 오는 가족 단위의 손님이 많은데. 혼자 온 것도 그랬지만 들어오니까 안에 살핀 상황이 걱정되더라고요. 유즈, 하도 무서운 일이 많은 세상이니 직원들도 겁이 나는 건 당연하죠. 그래도 이럴 때 엄마를 내보낼 수도 없고 사장인 제가 씩씩하게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게 앞으로 간 순간 저는 앙상하게 뼈만 남아 해골 얼굴을 한 전 남편에 마주 있습니다. 진짜 얼굴만 보면 직원들 말대로 거질나는 말도 믿을 꼴로 나타나더군요. 다시 만나면 뺨이라도 몇 대 날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너무 야윈 모습에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런데 불안해하며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조우 여사님, 밥 좀 주세요. 저를 알아봐 놓고도 겨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순간 정신이 아이나 가버렸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배가 고픈 사람은 내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쓰는 작은 방에 데려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밥만 차렸습니다. 그리고 꾹 참았던 한마디를 권해 저 밥도 못 먹고 살아.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다급하게 손가락으로 중용하라 사인을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손에 물을 묻혀 테이블 위 겔 도청지런 2글자로 본인의 상황을 알렸더라고요. 그걸 보죠. 아, 저도 괜한 말을 했다가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밥만 주고 밖으로 나와 한숨만 쉬었죠. 그렇게 이혼 가져가면서 자기밖에 없는 하고 살라고 한 뜻이었는데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구나 싶었어요. 교수 일만 했더라도 졸업 몰골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다고 쳐 죽일 짓을 뒤에 서 있던 놈인데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망치듯 가기를 락은 남편은 밥그릇 밑에 중요한 장을 적어도 떠라고요. 자세해보니 밥은 잘 먹지도 않고 저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려고 온 듯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열어보니 주소와 사자리 비밀번호가 쓰여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다 알 수 있을 거라는 한마디와 미안하단새 그저가 있었어요. 그걸 보니 주책맞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슬프고 기뻐서도 아닌 무슨 감정이 눈물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그 종이를 지고 저는 이태 정도 고민을 하다 뭔가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이제와 15년 넘은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고 앞에서 이연 놈들이 버젓이 서 있던 모습도 아직 생생하여 그 주변이 10여 년 전 쉿어른들이 살고 있던 집이었어요. 아무도 사는 꽃 같자는 빈집에 보낸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문이라도 열었다가 안에 이가 흉기라도 들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한참을 문에다 귀를 대고 듣기 시작했는데 기초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 사자리를 누른 순간 신호와 함께 문이 열리더군요. 집안에는 두 분이 살고 있던 흔적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사진으로 보는 두 분의 얼굴에 보니 괜히 옛 생각이 떠올라서 괴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때 나는 순간까지도 아무 말 못지 않고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를 하던 분들이었거든요. 그 순간 거실에 있던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그 안에는 녹음기, 서류, 사진,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맨 아래에는 통장 하나가 있었어요. 그 통장은 제 명의로 그간 남편이 모은 돈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통장의 비밀번호는 제 생일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매달 꼬박꼬박 넣은 기록부터 20년이 넘는 세월을 모아줬다는 사실이 놀라더라고요. 분명히 그 몰골로는 돈 한 푼 없이 버려진 인간이었는데 말이죠.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가만히 사진과 서류를 살펴보는데 저도 모르게 격이 튀어나오더라고요. 항해 기름 미친년이 다 있나? 이게 사람이야. 알고 보니 그가 남편이 좋아 이혼한 시점부터 억울해서 모아둔 자료를 드렸어요. 친구라고 믿었던 그 해주 미친년은 남편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걸로 유학을 간 곳부터 덮쳤다는 거짓말로 이혼하게 만든 것, 심지어 시댁 어른들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신체까지 적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날의 일은 노분기에 담겨 있었죠. 아, 걔네들 이혼시킨 거야? 내가 둘이 출산기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냥 해봤는데. 악, 내 말에 믿더라. 걔네 부모님도 미안하다면서 돈 내놓고 간단하던데 교수 될 줄 알았으면 더 타격이 선배는 내가 꼬셨지. 근데 내가 뭔 줄 알았잖아. 뺏어 간 건 그년 짓이야. 처음부터 잘못 건드린 거라고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반해 반도 남편과 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 이 자료를 모으기 위해 악물고 그 여자 옆에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통장 안에 들어있던 편지 한 장이 저를 엉 울게 만들었죠. 그동안 저와 헤어지고 너무 많이 후앱고 부모님 두 분 병수발까지 되면서 이 여자가 한 장난질을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진 게 너무 슬펐다고요. 그래서 다시 접근해서 이런 자료를 모으고 쌓을 준비를 한다는 남편의 말에 그동안 해주 그냥과 남편을 같은 인간으로 본 질까 너무 미안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내가 힘들었던 시간에 유일하게 말없이 믿어주던 사람은 당신분이었소? 그래서 내가 모았던 돈은 다 당신한테 주고 싶어. 저한텐 한 푼도 안 남는 쪽 했으니까. 수수 기존에 당신 있고 가져가 제 이름으로 성실하게 모아온 그 돈을 덥석 갖고 오는 것이 맞나 싶은 고민도 들었지만 남편 말대로 그 미친 짓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 제가 갖고 있는 편이 더 안전하게. 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쉬봉이라는 거금을 안고 그 집에서 나왔고 저도 남편에게 한 장의 편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나중에 제 도움이 필요하거나 소송이 돈이 될 때 언제든 식당으로 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그 이후로 몇 번 식당이 찾아와 그날과 같은 방법으로 저에게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여선인 밥 하나 주제로 이게 남편과 저의 무언의 신호가 됐고, 떠나고 나면 밖은 밑에 쪽지가 있었죠. 남편은 그건 자료들을 갖고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워낙 떠벌리고 다니기를 주한 성격이라 지인들에게 잘 이야기하면 뭐든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죠. 다행히 자기가 직접 고백한 녹지와 주변 시인들에게 받은 메시지 같은 것들이 꽤 모여서 증거로 삼을 만한 것들이 모였고, 친구란 탈을 쓰고 인간만도 못한 짓을 벌인 년 때문에 가정이 깨진 것도 문제였지만 남편은 부모님께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과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한참 발기를 끈 턴 남편은 얼마 전 예전처럼 번째 탄 모습으로 와 밥을 먹더니 전과는 다르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 평생 옥에서 쏟게 해주고 싶었는데 우선은 몇 년역만 받기 됐소. 그래도 그런 악마 같은 인간 없는 세상에 몇 년을 산다고 생각하니 골값은 안 해. 고생 많았어. 나만 고생했나? 당신도 힘들었지? 자주 올게. 밥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그리고 남편에게 저도 처음 밝은 웃음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도 남편과 많은 오해를 풀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는 요즘 들어 혼자 식당에도 되니 맘 편하고 다시 합칠하니야 기도하는데, 우리 두 사람 마음은 예전 그대로인 것도 같고 해서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중이에요. 언젠가는 그년이 형에 다 살고 나오면 자기는 범죄자가 되어 있겠지만 우리 두 사람은 변함없는 부분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복수는 우리 둘이 끝까지 잘 사는 게 아닐까 싶어 잘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도 지금처럼 자주 만나는 것도 나쁘지는 않네요. 사람아, 나한테 이렇게까지 당할 수도 있는지. 미련하다고 욕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마음먹고 달려드는 악마에게 전환되어 버린 인간은 어쩔 도리가 없기도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인지 수중한 인연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결혼 전에 저런 인간을 끊어내지 못한 게 지금 돌아보면 제일 후회되는 지점이거든요. 이 모든 게 해결되기까지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제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